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도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기 제출된 결산서 및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강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호식입니다. 계속되는 이전활동에 노고감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이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집행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도시주택국장 신림규 발령받은 한호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기획과장입니다. 강석은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한극만 주택과장입니다.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입니다. 일단 한우식 우리 주택과장님 처음 주택과장님 하시다가 이제 오늘 또 결산을 주택국장님으로 해서 오셔가지고 좀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현액 보면 한 460억 4,033만 8,41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 현액이. 지출액을 보면 423억 1,113만 247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보면은 2월액 같은 경우도 이제 한 20억 351만 2,570원 정도 되고 거기에는 명시 2월도 있고 사고 2월, 명시 2월은 한 15억 2,200만 9천원, 사고 2월은 3억 6,075만 1,070원. 그리고 이제 계속비 2월 같은 경우는 1억 2,075만 2,500원 이렇게 돼 있고 집행 잔액이 17억 2,569만 5,593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서는 어떻게 됐든 특성상 계속비 2월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적은 것 같기도 해요. 적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2월비가 이제 지금 4.4%인데 작년에는 5.7%였던 좀 줄었습니다. 2023년 대비해서. 이제 집행 잔액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7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제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으면 어떻게 됐든 예산을 세울 때 과대 편성을 했느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집행 잔해가 불가피하게 남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이제 있고 그거는 좀 여기 계신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사업을 편성하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그걸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는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리고 결산이라는 게 어떻게 됐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편성해서 써서 제대로 잘 썼느냐가 중요한 건데 잘 써도 어떻게 보면 이 지적을 당할 수 있고 못 써서 지적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동전의 양면성처럼 그렇게 이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부서장님이 책임하에 그런 거를 잘 이 예산을 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좀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고 다 여러 가지로 계속 상임위에서 지적하든 아니면 결산할 때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항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좀 몇 가지만 궁금한 점만 한두 가지만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 불용액이 좀 존재하는 이 과가 있어요. 이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 이 두 개의 부서가 아마 이제 100% 불용액이 발생되는 게 있는데, 저희 뭐 집행 현황, 이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책자를 보면 39페이지인가? 39페이지인가요? 네, 계획과니까 39페이지가 아니네요. 도시계획과니까 30페이지인가 보네. 30페이지. 네, 30페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 고도 제한 완화 용역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0% 이 불용이 됐어요. 그거에 관련돼서 혹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평택시에는 이제 미군 기지로 인해서 그 팽성 지역하고 이제 그 송탄 지역에 이제 고도 제한에 따른 이제 행위 제한을 받는 지역이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이제 그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을 갖고 이제 그 해당 이제 군부대하고 그 완화 방안에 대한 저희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좀 이제 그거를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이제 의견 청취를 했었었는데 그 결과가 이제 그 군부대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부동의 의견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용역을 당초에 시행할 때 이제 단계별로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방안이 이제 수용이 되면 그 이후에 그 수용된 고도 제한 높이에 따라서 토지형 계획이나 도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포괄적으로 발주를 했었었는데 이제 전 단계의 고도 제한 높이 제한에 대한 이제 그 협의가 군부대로부터 이제 부동이 됨에 따라서 후속되는 도시 계획이나 토지형 계획에 대한 추가 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없게 돼서 이제 그러니까 후속으로 계약을 해서 이행해야 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전에 불용 처리를 하고 타절 준공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최초 이 용역비 세울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눠서 단계별로 나눠서 하고 동의했을 경우에 그 추가적인 용역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부동의에 따라서 추가적인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용역이 아니고 하나의 용역으로 발주가 됐는데 이제 용역 가업 내용에 이제 그 군부대로 이제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선행 절차를 이행하고 그 선행 절차가 이제 협의가 되면 그 후속 계획으로 이제 그 나머지 토지형 계획이나 도시형 계획, 도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후속 용역으로 진행하게 돼 있던 건데 앞에 이제 그 전 단계의 과업이 이제 그 군부대 부동의 때문에 진행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진행할 수 없게 이제 군부대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후속되는 과업에 대한 진행 필요성이 없어져서 중간에 이제 타절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어떻게 됐든 하나로 해서 그 세부적으로 내용의 용역의 과업 질서에 담아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조건부로 했겠네요. 이거 만약에 안 됐으면 이거 다시 용역비가 그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 과업의 이 금액이 그러면은 네. 하나로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를 용역 계약을 그러면은 처음에 그럼 총 얼마를 세우신 거예요? 그 지금 총 용역비는 3억 1,400만 원이었어요. 그럼 3억 1,400만 원을 용역을 하고 네.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과업질서에 이런 과업을 줬을 경우에 이게 조건이 됐을 경우에 이 용역을 하겠다라고 한 게 이 나머지 금액일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진 않고요. 아니에요? 이제 그 총괄 이제 일괄에서 과업을 하나의 과업지사 다 명기를 해서 이제 총괄 발주를 했던 거고요. 이제 과업 내용에 보면 이제 그 군부 협의에 대한 군부대 높이 제한에 따른 이제 과업 내용이 있고 그 과업 내용의 단계별로 이제 뭐 도시역 계획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이제 총 과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이제 그 앞에 이제 지금 이제 전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 제한에 대한 저희가 이제 과업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군부대에 대한 동의 요청을 했던 건데 군부대에서 이제 높이 제한에 대한 이제 제어비가 불가하다고 부동의가 왔기 때문에 그 후속으로 해야 될 후속 과업에 대한 이제 진행 필요성이 없어서 타절을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된 게 아니고 단계별로 하게 돼 있는 용역에 이제 과정을 진행하면서 후속 과업이 필요가 없어져서 용역사가 이제 과업을 타절 준공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진행한 과업까지만 과업비를 주고 나머지 잔여 과업에 대해서는 아니 이제 그러니까 제가 과업을- 그거를 네.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그 정도의 요인 사항이 있어서 동의냐 부동의가 있을 거를 예측을 한다면 그 뒤에 있는 용역이 굳이 그거를 용역비를 세울 필요가 있었냐 그러면 일단 이제 불확실한 거 갖고 그냥 세워가지고 안 되면은 그냥 타절시키고 되면은 계속 진행하고 이 논리로 지금 이 용역을 진행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이게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과업을 분할 발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예. 저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 나오신 김에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 현액을 3억 1,500만 원으로 잡고 지출을 1억 5,445만 원 하고 집행 잔액을 1억 6천으로 남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집행 잔액은 이제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과업을 종료하고 이제 그 과업에 이제 본 예산에서 이제 원인행위를 통해서 이제 과업이 계약되고 그 계약된 금액의 나머지가 이제 집행 잔액. 이거는 이제 과업이 계약돼서 이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던 사업비고 그게 이제 사고이월돼서 이제 그 지급 그러니까 그 과업이 선행된 거에서 이게 새로 24년도에 수립됐던 용역이 아니고 예. 그 전에 수립됐다가 잔액에 대해서 사고이월 됐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팽성이론 도시개발 사업 이것도 이제 이 사업구분 자체에서 시설비로 해서 한 7,215만 8천 원 정도가 100% 불용이 됐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요 관련된 거는 뭐 불용 내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이 됐죠? 100%? 예, 이 지구는 지금 저희가 이제 함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발주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 발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맥의 타당성 이제 심사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리맥의 이제 타당성 심사를 받았는데 불행히도 이게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용역을 중지를 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못 하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개별적인 기반시설 사업으로 돌려야겠다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개별 사업, 이제 건설도시과의 개별 사업으로 개별 도로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전액 불용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굳이 네. 그 타당성 리맥에다가 의뢰할 때 대략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심사는 이제 리맥에서 하는 그러니까 거기 심사는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예. 워낙 이런 업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분포나 용도 지역이든 여러 가지를 비춰 봤을 때 지역 면적이든 봤을 때 이 예. 정도면은 리맥에서 어느 정도의 시값이 나오겠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판단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쓸 것 같고 그러면 이 시설비나 이런 걸 굳이 그때 다 세워가지고 진행을 할 이게 필요가 시설비지만 전액 다 용역비였습니다. 용역비였고, 용역비? 용역 리맥의 심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용역에 대한 기초 자료들이 나와야 되고요. 일부 수행을 했습니다. 기초 자료 다 산정해서 리맥에 이것도 분리는 안 되고 그냥 다 예, 같이 담아서 근데 만약 통과가 말씀하시는 됐으면 계속 진행이 됐을 텐데 이게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다 보니까 전액을 불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용역이 다 지금 그러네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해서 의뢰를 해서 해서 만약에 되면 계속 진행되고 안 되면 뭐 단절돼서 또 아까 타절하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안 되면 다시 또 불용 처리하고 이게 이제 용역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용역비 산정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명시월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주택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건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대부분이 준공기한 미도래 명시월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게 명시월에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 그냥 내역을 보면 사유를 보면 모든 어떤 부서든 다 대부분이 이제 준공기한 다 미도래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하게 이게 어떨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살짝 뭐 12월 달에서 준공 기한이 미도래 돼서 뭐 한 상반기로 바뀐 거나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로 바뀌는데도 막 준공 기한 미도래 막 이렇게 돼 버리고 원래는 공기를 봤을 때 연말인데 갑자기 뭐 하반기로 막 밀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밀리는 부분이 좀 여러 뭐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그렇게 한 10개월 가까이 그 밀리는 준공기간이 이렇게 미도래되는 거를 그렇게 예측을 못하나 뭐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우리 도시주택국의 특성상 거의 이제 용역에 해당되는 게 많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이제 1년 이상, 길게는 뭐 2, 3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일반 사업 같은 식으로 이제 1년 안에 끝나는 게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명시열이나 이런 사고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열 같은 경우도 뭐 대부분이 이런 준공기한 뭐 미도래로 해서 계속 이월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한테 뭐 승인 받아서 당연히 뭐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2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키는 게 어떻게 됐든 뭐 사고 2월도 마찬가지고요. 불가피성이 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좀 최소화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결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까도 다른 질의할 때 타 부서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의 이제 이체나 전용이나 변경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이제 변경이 이 국에도 주택가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세부 사업 보면 기본 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이제 국내 여비로 이거를 변경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0만 원인가? 150만 원 정도 되는데 150만 원이요? 그 정도 되는. 200만 원 이게 잘못돼 있나? 이게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이 제 자료 이거 보면 검토 보고서에는 200으로 돼 있어서 네, 150이 맞습니까? 200이 맞습니까? 네, 200이 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 네.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국내 여비로 해서 이 변경이 어떻게 됐든 부서장 실국장님에 의해서 뭐 변경 책임하에 해서 융통해서 쓰시는데 지금 성격이 좀 많이 달라 보여가지고 201-01에서 202-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사연은 합니까 이게? 사연은 이제 보면 이제 주택과 특성이 이제 보면은 그 여러 업무를 하는 특성이다 보니까 그 작년에 보면은 그 각 팀별로 이제 주민들을 하고 이제 많이 만나고 이런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라든지 해서 각 팀별로 출장을 상당히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정했던 예산보다는 도저히 이제 보니까 한 9월 정도 되니까 예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출장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꿔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협조를 출장이 받았겠습니다. 있으면 뭐 당연히 출장 가서 사업을 위해서 간다 그러는 거 뭐 놀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는 없는데 이 통계목 변경을 했는데 이게 워낙 성격이 다른 부분이 좀 있어 보여서 변경을 했을 때 국내 여비가 충분히 그 예측을 좀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지 그냥 그때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는 불필요한 변경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말씀을 네, 의원님 잘 앞으로 주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뭐 전반적인 거는 뭐 그렇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든 뭐 우리가 2024년도 세출 결산을 뭐 심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국소에서 집행 잔행 발생 원인 뭐 이런 거 면밀히 분석하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제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고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 뭐 면밀한 사업 타당성 검토 이런 걸 통해서 뭐 과대 편성이나 또 과소 편성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좀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효불급한 뭐 사업 같은 거는 항상 뭐 지양하시고 그것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전 부서가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면서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저 이번 지적 사항을 참고를 해서 다음 내년도 2025년도 2026년 예산 세울 때는 좀 더 실행 있게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고 의원입니다. 국장님 뒷자리에 계시다가 앞자리로 오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같이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경 의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빼고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아니,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가 그 계획부서, 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계획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이 안 되고 그것이 비용이 다 지출이 안 되고 2월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 제가 알고 생각하는 것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집행률을 뭐 집행률에 연연해 하기보다도 사업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도 제한 완화 용역이나 팽성 이런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 뭐 7,200 이게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이제 이 용역 같은 경우가 연말에 이거를 용역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되진 않았을 것 같고 연중에 판단이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뭐 감추경을 좀 했거나 하면 과외 다른 사업을 집행하는 데나 그 예산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을 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약간 결산할 때는 우리 할 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좀 민감하지 않게 평소에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매번 반복되는 지적일 수도 있고 과장님들이 뭐 생각 한번 하면 이렇게 뭐 하실 수 있는 일들 어렵지 않은 일들이니까 올해 집행하시면서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해주시는 게 집행률을 좀 높이고 다른 데 자원을 좀 쓸 수 있게 하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앞으로 용역 수립할 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네. 좀 더 이렇게 불용 안 나오게끔 그리고 2월 안 되게끔 이렇게 좀 네. 심도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국장님 주택과 계셨으니까 주택과 관련된 질문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창고 임차료에 450만 원 정도가 들어. 이게 몇 평짜리나 되죠? 얼마나 많이 보관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보면 우리 그 현수막들 그렇죠. 이제 네. 하는 그건데요. 이제 뭐 예전에는 이거를 갖다 보면은 그냥 폐기를 시켰는데 요즘에는 이제 재활용 업체로 보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보관했다가 보내야 돼서 쓸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이제 임대 창고를 빌려서 거기다 일정 부분 뒀다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 전량 다 그러면 재활용하는 대로 예, 보내게 재활용 되나요? 업체로 가고 있고 이제 보면 아직은 저희 그 평택에는 아직 재활용 그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서탄에 조그맣게 뭐 이렇게 하는 곳이 있긴 한 예, 것 같아요. 아직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아직은 저 화성 쪽에 있는 업체가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좀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쓰라고 현재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를 할지라고 싶었는데 책을 구입하셨어요. 359만 원어치. 그 이제 지역 업체 활성화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예산 비용보다는 이제 각 그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독려하고 하는 이런 거다 보니까 이제 나갈 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 업체들 그 이제 유수기업들 명단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공사 현장에 진행되고 있는 현장들 같은 거를 책자로 배부해서 이 업체들 쓰십시오 아니면 이 현장에 있으니까 하는 이런 거다 보니까 발로 뛰는 이런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책자. 이제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제 행사 운영식으로 이렇게 좀 앞으로는 2026년에는 좀 그렇게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 책자가 시중에 있는 이 책을 읽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책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정리가 돼 있는 그런 네, 책자. 그게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가야 되는 업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떡하지? 토지정보과인 것 같습니다. 이게 59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태양열 발광 건물 번호판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4,800만 원 예산이었고 4,368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 곳
동에서도 수차례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왔었던 것 같고 여기는 토지정보과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몇 호나 설치가 됐죠? 네, 설치 지역은 포승 도곡리하고 포승에. 서정동 점촌마을 총 300개 설치했습니다. 아, 점촌에 설치하려고 했었던 예산이 한 해 그 예산 편성이 안 된 적이 있었는데 이쪽 토지정보과 쪽으로 와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수입이 됐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지금 저희가 설치한 지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도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그 경찰서하고 이 협업으로다가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경찰 쪽에서는 일단은 그 안전거리 유지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다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좀 어두운 곳에 태양열을 이용한 번호판을 설치를 해서 지역을 좀 밝힐 수 있는 아이디어들로 된 것 같고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집행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으로서 4,800 이하라서 5천만 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나 보군요. 제가 좀 이 관심이 있어서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어느 업체였는지 어느 디자인이었는지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뭐 세출 예산이 460억 집행을 하셨어요. 이렇게 많지 않은 예산을 집행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기획부서다 보니까 주택과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도시주택국에서 기획하고 계획한 실행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많이 하시는 편이죠. 거의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91.9%. 아까도 말씀들 하셨지만 좀 집행률은 좀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떨어지는데 뭐 다 사유야 다 있겠죠. 제가 항상 지금 요즘에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7년부터 202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다 모아봤어요. 이거 필요하신 분들 나중에 받아가시면 좋은데 지금 2024년도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10년 전에 결산검사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1번으로 딱 나온 게 예산 집행 철저로 불용액 2월액 발생 최소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 있으면 20년인데 20년 내내 그거 갖고 떠들 것 같아요.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해도 마르고 닳도록 잘 변하지 않는 게 2월에 불용액 최소화인 것 같습니다.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성과 보고서를 보면 성과 보고 내용을 좀 보면 도시주택국이 정책사업 목표 지수가 20개인데 초과 달성 하나, 달성 13개, 미달성이 6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보면 건축 허가과의 농지 불법 행위 단속 이 건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100% 달성을 한 것 같은데 달성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페이지를 펴보면 43페이지를 펴보면 인건비 부분은 다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에서 예산은 크지 않지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 때문에 달성률을 다 채우지 못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제 불법 그 농지 전용 그 단속을 하거든요. 네. 단속 기간 내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재배정 하는데요. 요번에는 3개 읍면에서만 신청해가지고요. 실제로 나머지 예산은 신청 읍면이 없었다. 예, 농업정책과의 뭐 직불금 쪽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보면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56% 달성을 하셨어요. 근데 이건 전년도에는 하지 않은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전년도에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했습니까? 네, 이게 이제 다만 이게 이제 12-100%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왕이면은 이제 국도비 매칭된 사업을 위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좀 현재 그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덜 쓰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국도 10이 다 매칭이에요. 세 개 다 매칭인데 이 수혜자들을 덜 찾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세 가지 이제 주거비 지원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처음에 이제 간에시 낸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고 나서 이제 집행하다 보니까 덜 나오는데 2025년도에는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이런 거는? 금년에도 하실 거 아니에요? 280억. 그 정도 되나요? 금액이 비슷한가요? 200. 굳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이 그 수요 예측 같은 걸 사실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이건 또 뭐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다 보니까 수혜자들을 잘 찾으면 시민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락한 생활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말에 이제 보면 이제 주거복지센터가 저희가 개선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서 좀 더 발굴하면서 지금 이제 진행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높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성과 목표 미달성 그 성과 지표를 보면 한 가지 주택과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이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똑같이 51페이지인데 이것도 예산은 1억 3,480만 원인데 그 집행은 6,200밖에 못했어요. 나머지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당초에는 이게 이제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 찾기가 힘들었는데 2024년 3월인데 그때 이제 뭐 전체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상당히 뭐 올해 같은 경우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면 청년만 국한돼 있다 보니까 좀 집행률이 떨어졌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과 이 지표의 이 달성이 이제 미달된 걸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예산을 2025년도 예산을 제가 비교를 사실 못 해봤지만 이거 분명히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네, 어떻게 됐든지 달성되고 미달성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목표를 설정한 거에 대비해서 이제 달성률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미달됐을 때는 달성이 될 수 있게끔 이 지표 조정도 충분히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저 상임위에서도 이제 이걸 지적을 하셨고요. 단순히 100%만 되는 목표를,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이제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실행 가능한 목표로 잡으라는 것도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기본적인 목표치를 또 설정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조정을 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체크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남희 의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뭐 상임위에서 우리 도시주택국 행정감사도 했고 결산감사도 했는데요.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평택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워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2035 평택 도시 기본계획 평가서에 보면은 2025년 인구수가 85만이로 체크가 돼 있어요. 그리고 2021년 통계치가 58만 8천으로 되게 체크가 돼 있고, 그래서 약 한 26만 950명이 차이가 이렇게 지금 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 인구에 약 한 26만 명이 현재는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
도시 기본 계획 이 측에 좀 실패의 통계가 실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평택시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등 해서 지금 주택수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늘리고 있어요. 현재 경기도에서 평가한 빈집 현황을 보면은 평택이 전체 주택수 24만 9,968호에 비해서 약 한 3만 2천 가구가 지금 현재 공실이에요. 빈집이에요. 빈집 비율이 한 약 한 12.8%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3위를 달리고 있어요. 3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고 추진 계획이 있고 이런 등등 해서 계속해서 증가를 할 텐데 지금 화양지구 이쪽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분양률이 저조하고 앞으로 이제 지제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로 인한 공공주택이 들어서는데 지금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으로다가 아마 우리 건축허학과장님 계시지만은 건축비가 평당 지금 한 얼마 정도 갑니까? 일반 주택으로 따지면은 한 700~800만 원 가죠? 네, 그 정도까지 한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네네. 평택이 토지 분양가가 좀 높고 건립비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요, 사실. 그래서 일반 소상공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업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우리가 평택시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계획대로 2040 계획대로 계속해서 추진을 지금 하게 되면은 좀 심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유령 도시가 되지 않겠냐.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승진하신 우리 한우식 과장님에서 이제 국장이 승진하셨는데 우리 도시주택국 국장님으로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상당히 깊은 거 지적하시면서 평택시 발전 말씀하시는데 평택은 현재 65만, 66만 인구에서 이제 70만,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도시 기본계획상에서는 인구 배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 좀 신도시 개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신도시 개발을 아마 성공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보면 이제 기존 도시가 이제 말씀하시는 문제가 되는데 저희 시는 신도시만 개발할 게 아니라 기존 도시도 관리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보면은 전부터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최근에 이제 도시 재생 사업도 하나의 일환이지만은 이제 보면 기존 도시가 이제 재생만 할 것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개발도 해야 되고 그다음 관리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보면은 도시 기본 계획뿐이 아니라 이제 보면은 스마트 도시과에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도시 정비 기본 계획까지 같이 해서 그러니까 기존 도시에 대한 정비 사업까지도 같이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다만 이제 보면 쉽지는 않지만은 신도시도 개발하면서 기존 도시도 관리하는 큰 틀에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0만 도시까지 내다보는 그런 도시의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보다 상당히 먼저 앞서가는 이제 성남시라든지 이런 도시들의 내용들도 좀 보면서 저희도 기존 도시 관리하면서 같이 균형 발전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용도 변경을 일부 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죠. 평택시에서. 네, 브레이티 산업. 네,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현재 보면 그걸 현재 반영하는 걸 좀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오피스텔
준공된 그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지금 공실률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속도감 있게 좀 잘 완화시키고 너무 급하게 개발 사업으로다가 추진하지 마시고 좀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잘 알고 그 상임위도 그렇고 저희가 상의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도시에 대한 관리 내용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남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국장님 국장이 되신 다음에 첫 의회 회의라 축하드리기도 하고 또 책임감이 무거운 부서라. 근데 이제 어쨌든 도시주택국 할 때 주택과장님으로 같이 배석을 했었으니까 그동안 그 행감이나 결산에서 지적된 내용은 잘 반영하셔서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하고 시정할 사항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공공기업 방안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 요청했는데 왔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공유가 잘 안 되는 거지. 뭐 어떤 문제 의식과 견해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출을 요구하는 거고, 그러면 현황과 그럼 향후에 이런 문제점 속에서 대안이 어떤 것들을 모색할 건지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제시해야지.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요. 그렇게 자료 행감이나 결산에 추가 자료 요청했을 때 오는 자료들 보면 문제 의식들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어찌됐든 그게 제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주택국이니까 다시 한번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네, 위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 평택시는 그 전에는 제발 좀 와달라고 했던 도시지만 이제는 저희가 있어도 이제 올 수밖에 없는 투자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좀 더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더 검토하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자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우리는 공공으로서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게 우리 부서잖아요. 개인의 사업 이익에만 그 선에서 머무는 거는 아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역 업체에 뭐 책자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효과는 보셨어요? 저희 전 지역업체 활성화가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관발조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전환시키는 거다 보니까 지역업체 많이 참여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힘든 게 보면 이제 민간 공사 현장은 저희 시 돈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강제였을 거 하다 보니까 다양한 현재 방안을 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있던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업체 건설회사 사장님하고 직접 대표이사하고 이제 시장님하고 지역권을 많이 쓰자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작했다는 것들이 한 1년 반 정도 되는데 그 전보다는 많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시에서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보면은 큰 건설회사가 없다 보니까 이제 건설회사도 이제 발굴을 하면서 그리고 좀 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들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발굴시켜가지고 지역 생산업체들, 우수업체들 현재 지역 쓰라고 적극적으로 독려하다 보니까 이제 전보다 현재 분위기는 일단 현장은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많이 쓴다는 분위기가 마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했고 지금 평택시에 많은 개발 사업과 이런 거 있는데 사실 내수 경기는 별로 안 돈다는 얘기예요. 건설 쪽에서 돈이 돌아야 돈다는 말이 있는데 왜 이럴까 하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자 원청이 있고 하도급도 하잖아요. 근데 원청들이
하도급을 주면서도 지역 업체보단 그쪽 업체를 끌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평택은. 그래도 도시주택국은 그걸 선제적으로 하고 책자까지 만들었다니 칭찬해 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이 확산이 돼서 사실 건설이나 이런 쪽에는 더더욱 지역 업체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유를 하면 국장님들이 하기 나름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1년 반부터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은 해도 늦지 않았어요. 건설 경기가 평택은 제일 좋다는데 그나마도 좋다는데도 내수 경기를 안 돈다는 거는 뭐가 문제인가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저희 격려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민간 건설 현장이 어려운 부분에서 이제 지역업체 쓰는 분위기가 확산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에서 발주하는 관발적 공사는 더 많이 할 것 같고 해서 다만 지금 현재 보면은 건설 경기가 이제 한 50% 정도 현재 들짓습니다. 떨어졌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에서는 일이 이제 50% 줄었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힘들는데 더 이럴수록 더 지역업체 많이 쓰게끔 독려해서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샘플로 받아본 거에는 정말 평택 업체가 10%도 안 되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면 우리가 몇십억, 몇백 공사를 한다 하면서도 다른 도시에서 다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업체가 딴 도시에서도 벌어오겠지만 우리는 그나마 어려운 와중에도 건설 경기가 좋은 편에 속하는데도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내수를 못 살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쪽 도시 건설 이쪽은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주시고 구도심 잘 좀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저희 심도 있게 반영하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도시주택국은 성과 지표에 대한 관리 분석이 미흡해요. 그리고 단지 수치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 관리 체계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개선하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더더욱 촘촘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